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후반의 점성학을 말씀드릴게요. 토성이 파이시스에서 역행을 하죠. 사실은 9월 1일 날 들어가서 이제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나가게 되는 게 11월 27일이에요. 11월 26일까지는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 머물게 될 거예요. 역행을 한다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서 그거 행성들이 뜻하는, 그리고 그 자리가 뜻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복이 된다든지 고치려고 한다든지 드러난다든지 그런 영향을 끼치겠죠. 토성은 구조나 책임, 그리고 어려운 일들, 또 관습, 제도,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리고 파이시스는 경계가 없는 물, 그리고 영적인 것들, 그리고 꿈, 치료, 또 약, 형체가 없는 그런 뜻이 있죠. 이 두 에너지가 역행으로 만날 때는 현실과 이상, 현실과 꿈이 부딪히게 되는 것을 뜻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뜻하는 것은 환상 위에 세워진 약속, 거짓 위에 세워진 약속, 또는 제도, 또는 어떤 관습, 법률 이런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혹은 국가,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특히 보건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그리고 종교에 관련된 정신건강 분야까지 모두 다 허점들이 드러나는, 이게 부각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집단적으로 보면 신뢰의 위기가 깨지는 때예요. 우리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환상인가를 가려내야만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것들, 믿음, 또 어떤 체계,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모두 바꿔져야만 하는, 교정되어야만 하는 기회도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회피하거나 또 미뤄두었던 문제들,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된 것들, 성찰을 해야 하는 어떤 사안들, 그리고 마음에 관련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발현될 수 있어요. 이때 내가 이 사안들을 정확하게 마주하게 되면 깊은 치료와 재정비가 이루어지겠죠. Saturn retrograde in Pisces가 뜻하는 것은 흐려져 있는 경계선, 이런 것들을 다시 분명히 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진실을 찾게 되고 오래된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70여 년간 환상 속에 우리가 미국을 바라봤던 이런 것들이 되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진실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쳐다보게 하는 계기를 주었죠. 그런데 넵튠이 지금은 산 양자리에 있지만 10월 달이 되면 22일이에요. 22일이 되면 역시 역행을 시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 토성이 역행하는 것과 제가 거기 관련된 그 동시에 겹쳐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솔라 에클립스가, 제가 왜 이걸 같이 말씀드리냐면은 해왕 행성들이, 특히 아로 플래닛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러는 것은 그 영향력이 금방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넵튠이 파이시스에 들어갔다가 또 사냥자리에 들어갔다가 역행하면서 다시 디렉트가 되고 하는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는 혼란과 속임수, 기만, 또 불투명한 경계선, 이런 것들을 뜻하고 환상, 또 영적인 것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보면 공공보건, 의료체계,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것들, 또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다 뜻해요.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믿음, 체계 같은 것이 깨어지겠죠. 17일 날 조금 늦었어요. 제가 녹음하는 게 늦었기 때문에 솔라 에클립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에클립스는 항상
천왕성과 똑같은 역할을 해요. 깜짝 놀라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벌어지게 해요. 언제나 끝과 시작을 함께 가져와요. 오래된 시스템이 무너지고 동시에 새로운 대안과 움직임이 태동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29도 각도로 처녀 자리에서 계기 일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일에 어떤 큰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식은 해왕성과 맞물리기 때문에 환상에서 크게 깨어나게 되는, 우리가 미국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몇 번씩 했는데 온 세계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모두 다 깨버린 거예요. 환상을 버리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난 거예요. 넵튠은 꿈도 뜻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상, 또 비현실적인 기대감, 또 모호했던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적인가 우방인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종지부를 찍게 돼요. 지금이 시작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상실은 아니에요. 더 진실하고 투명한 어떤 길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거예요. 혼란한 속에서 진실을 찾고 또 허상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가와 사회와 개개인 모두에게 깊은 영적인 각성도 가져다주고 새로운 재탄생을 하게 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9월 후반은 물고기 자리의 토성 역행으로 인해서 오래된 믿음과 구조를 해체하게 되고 또 양자리에 있는 해왕성이 개인적으로 영적 사명을 요구하게 되기도 해요. 또 해왕성이 양자리에도 있기 때문에 좀 비현실적으로 이념적인 투쟁을 하게 되기도 하겠죠. 처녀 자리에서 29도의 태양 일식과 겹치기 때문에 지도력의 위기, 이것은 온 세계 국가들 모든 지도자들의 어려운 시간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보면 온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엄청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것도 나왔어요. 계기 일식과 물고기 자리 토성이 역행하는 것과 또 해왕성이 사냥자리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기후운동, 또 자연재해, 아마도 어마어마한 홍수, 어마어마한 산불이 더 극대화될 거예요. 이때 대규모 사회개혁을 하고자 하는 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환멸을 느끼는 점도 있게 되겠지만 각성을 하게 되겠죠. 해왕성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정체성들이 모두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고자 하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냥자리는 늘 나예요, 나. 그리고 물고기의 그 영향을 받는 어떤 꿈의 에너지에서 벗어나서 양자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동을 활발하게 하게 될 거예요. 오래된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질문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진짜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직시하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서 역행을 하는데 천왕성은 항상 변혁, 혁신,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그런 일을 끼치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제미나이는 커뮤니케이션, 또 교통, 자동차,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제미나이에 유라너스가 들어가 있을 때는 늘 이런 쪽에 혁신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역행을 하는 동안은 정보, 또 커뮤니케이션, 또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맞는 건가? 또 틀린 것들을 수정하기도 하겠죠.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가게 되는 그 뜻은 또 galactic connection이라고도 해요. 우주적으로 우리가 연결된다는 뜻도 얘기해요.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 등장하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새로운 차원의
의사를 소통하는 어떤 기술적인 대대적인 변환, 대대적인 전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뉴스나 소셜 네트워크나 또 미디어 이런 데서 깜짝 놀라는 어떤 폭로, 숨겨져 있던 정보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든지 여론을 흔들게 되는 가짜 뉴스가 마구 퍼질 수도 있는 동시에 그리고 교통이나 항공 또 통신 시스템에서 돌발적인 장애나 혼란, 파워 아우리지라든지 또 AI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해킹이 이루어진다든지 과거에 미루어놨던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규모 해킹, 자료가 폭로가 된다든지 자료가 흘러나간다든지 산업 스파이들로 인해서 뭔가가 또 빠져나간다든지 정치적인 폭로 또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이 이때 굉장히 강해져요. 이 영향은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 들어간 게 7월 7일인데 2033년 5월 22일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요. 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다만 역행을 하죠. 또 11월 7일 날 올해 역행을 해요. 그리고 다시 쌍둥이 자리로 내년 4월 25일 날 또 들어가요. 그렇지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기간 동안 두 가지 자리의 영향을 다 받게 돼요. 황소 자리의 영향도 받게 되고 쌍둥이 자리의 영향도 받게 되고 이거는 아웃 오브 플래닛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수성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아주 오래 가진 않아요. 하지만 아웃 오브 플래닛들은 그 레지듀얼 에너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어떤 주제를 다시 되돌아본다든지 말과 진실의 문제를 다시 되돌아본다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말하는 방법이 이런가 저런가 말하는 형식이 이런가 저런가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도 돼요. 명왕성도 그렇지만 천왕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역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고 뜻하지 않게 그 진실이 터져나오는 방법을 얘기하고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물병 자리가 뜻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면을 다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천왕성은 깜짝 놀라게 갑작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머큐리 역시 처녀 자리로 들어가는데 소통, 또 생각하는, 또 마음, 말 이런 걸 다 뜻해요. 그런데 이게 분석력을 뜻한다든지 비판적인 사고를 뜻한다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이것들의 이 행성들의 영향을 말해요. 그렇지만 이번 Mercury in Virgo는 굉장히 힘든 위치예요. 왜냐하면 토성과 해왕성과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운 각도예요. 그런 것들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국가 간의 정책, 협상,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제일 큰 그런 위치에 있죠. 그리고 국제회담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해요. 서로 오해하거나 합의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합의가 늦어진다든지 그래서 제가 한미 회담할 때 이 말씀을 다 드렸던 거예요. 이미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보건과 처녀자리이기 때문에 보건과 환경 문제 그리고 역시 처녀자리는 노동도 뜻해요. 노동자도 뜻하고 이런 것에 관련된 데이터나 보고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불투명하게 한다든지 또 언론 미디어에서 진실과 가짜 정보가 마구 섞여서 대중들이 엄청 혼란스러워지는 기간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판하고 또 완벽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겠죠. 일상 속에서 디테일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그렇지만 이러면서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는 그런 시간도 돼요.
진실을 알아내려면 세밀한 분석도 필요하고 검증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혼란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과 환상을 완벽하게 구분하고 작은 디테일들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많은 국가들이 의료 환경이라든지 또 그냥 환경 문제 또 복지 제도를 완전히 불신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리고 권력이 붕괴한다든지 지금 엄청 많은 권력들이 지도자들이 쫓겨나가고 있고 죽고 있고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개혁에 관한 압력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이것은 화성과 명왕성과 태양과 이런 각도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와 소통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이것은 머큐리와 천왕성의 영향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비너스, 카이론, 그리고 선, 세런 이런 행성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의 무슨 문제점, 대홍수, 또 경제에 관련된 어떤 큰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치료를 한다든지 회복을 해야 하는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게 돼요. 날짜별로 조금 보면 이미 지났죠.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머큐리 스퀘어 넵튠이에요. 그리고 16일 날은 머큐리 스퀘어 넵튠이고 18일 날은 머큐리와 토성이 180도 위치가 돼요. 그리고 19일 날은 화성이 명왕성과 90도 위치가 돼요. 보편적으로 이것들이 뜻하는 것은 언론과 SNS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가 마구 확산돼요. 또 정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요. 지금은 정치 협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 여기 17일이지만 한국은 이미 18일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와 어떤 제도적인 책임 문제가 크게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별로 없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19일 날은 화성이 명왕성과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전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든지 권력 투쟁이 있다든지 시위가 강해지고 시위가 격렬해지고 또 군사적인 압력이 극도로 고조될 거예요. 그리고 9월 20일은 태양이 해왕성과 180도 위치가 돼요. 전 세계가 집단적인 대혼란과 권력자들을 믿지 않는 그 속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권력자들이라고 말하지만 명왕성이 뜻하는 것은 항상 집단적인 거예요. 집단적이라는 것은 온 세계를 다 뜻해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국가를 말했을 때 힘없던 나라들은 개인으로 쳐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로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국가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자들이 힘이 굉장히 세지는 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거예요. 그건 믿으셔도 돼요. 이제 21일 날 솔라 에클립스가 처녀자리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솔라 에클립스는 세런 넵튠과 강한 180도 위치가 굉장히 강해요. 아주 각도가 정확하게 180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복지 환경이라든지 또 환경, 또 노동 같은 문제들이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제도적으로 부실한 점들 드러나게 되고 권위자들의 붕괴, 권위자들의 권위가 붕괴가 현실로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리얼리티 체크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벌고 자리는 보건이라든지 노동자라든지 또 서비스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뜻해요. 애드미니스트레이션도 이게 벌고예요. 시스템이 이런 모든 제도들이 붕괴하게 되고 다시 살펴보게 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에클립스는 항상 6개월 이상씩 가요. 그 영향력이 강해요. 그리고 에클립스가 토성, 해왕성과 충돌하면서 제도적인 허점, 또 관리가 부실했다면 그것도 드러나게 되고
거짓과 환상이 폭로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글로벌리 정부, 국제기구, 경제 시스템이 신뢰 위기를 맞게 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꼭 9월 후반은 아닐 거예요.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는 정말 큰 사건들이 우리 인류 전체가 다 같이 변화하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보건 문제도 드러나게 되고 또 환경 문제, 노동 문제들이 다 드러나요. 이 기간에. 또 의료 문제에 대한 불평등, 노동자 권리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부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에 대한 오염,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도 크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정보에 대혼란이 찾아오고 또 소통하는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거짓 뉴스, 왜곡된 정보,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확산되죠. 특히 국제협상이나 외교 무대에서 메시지가 커다랗게 불신을 쌓는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혹은 함정이 있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고 역시 오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지금 터져나오는 일본과 같은 돈을 미리 미국에게 3,500억 달러를 주고 투자하면 50% 나누기로 하지만 그 돈이 환수가 되면 자기네가 90% 갖는다 하는 말들은 하지도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명하기 직전에 이것들이 말을 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뒤통수를 친 거예요. 강요들이. 누가 그랬을까요?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죽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은. 그리고 제가 듣기로 미국이 이현주 의원이 마구 비판을 했더니 대사관에서 찾아왔다든가 그래요. 비위를 맞춰주려고. 여러분들 정말 제가 늘 하는 말 시위하세요. 미국에 대항하세요. 시위하라는 소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단적인 어떤 변화가 오게 돼요. 이건 브레이킹 포인트라 그래요. 에클립스는 항상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번 처녀 자리에서 벌어지는 에클립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더 이상 아니다. 라는 집단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는 집단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동시에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불평등과 부패와 책임 회피 같은 오래된 문제들이 드러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재정비하거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커질 거예요. 그런데 벌고 자리는 그 문제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청소를 하고 치유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사회적인 치유, 또 제도 개혁, 환경 회복을 위한 새로운 어떤 흐름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종합하면은 Virgo Solar Eclipse는 허상과 현실이 충돌하고 시스템이 위기를 맞게 되고 또 의료 문제가 부각되고 노동 문제도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대청소를 해야 되고 재정비를 해야 하는 허상이 무너지고 과감한 개혁과 치유가 불가피하다는 깨달음을 많은 온 세계가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한 나라가 시작하면 다른 나라가 영감을 받고 또 그 나라가 하면 또 다른 나라가 영감을 받고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9월 22일 날은 리브라 에퀴낙스가 또 있어요. 태양이 천칭자리로 영도각도로 들어가는 걸 뜻해요. 이때 태양은 0도나 2도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7개의 주요 행성들, 오비링 바디라 그래요. 오비링 바디인데 아마 이 7개의 행성들을 다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이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한 숙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또 정리하고자 하는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특히 리브라 에퀴낙스에는 외교, 그리고 정의, 그리고 협력을 모두 균형을 잡고자 하는 균형과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대전환기가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늘의 별자리들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써주는 거예요. 넵튠이 영도자리, 사냥자리에 진입하면서 파이어의 기운은 강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산불, 가뭄, 그리고 역행하면서 파이시스로 들어가면서 대홍수, 그리고 이때 대지진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시작과 종말.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명왕성이에요. 8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플루토는 outer bounds예요. outer bounds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움직이는 각도가 아닌, 그런데 남쪽으로 주행을 해요. 이것은 권력이 사람들에게, 민중에게 이동하는 것을 뜻해요. 항상 플루토가 남쪽으로 outer bounds 각도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어요. 이 현상은 이미 8월 29일 날 이런 현상이 그 outer bounds 궤도로 이탈을 했는데 올해 11월 23일까지 outer bounds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은 1000년 동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굉장히 희귀한 사건이에요. 이건 단순히 천문현상이 아니라 인류의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지금으로부터 권력이 사람들에게로 옮겨갈 건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몰라요, 우리도. 세계적으로 벌어져 있는 일을 잠깐 보면 일본과 네팔에서의 정권이 붕괴됐고 이시바가 내려갔죠. 네팔도 그랬죠. 그리고 프랑스 마카롱 정부의 흔들림, 그리고 시민 봉기가 있었죠. 그리고 영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EU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이 모든 것은 낡은 권력은 무너지고 민중의 힘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다는 것을 뜻해요. 이것은 온 세계가 똑같아질 거예요. 특히 썩어 있으면 썩어 있을수록 그 영향력이 더 커져요. 네팔에서는 KP 샤르마우리가 대규모 청년 주도의 시위로 인해서 사임했어요.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와 바이루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패배해서 축출됐어요.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가 내려갔죠. 그리고 남수단 리에크 마차르 제1부통령이 반역 및 중대한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이거 자료를 정리할 때는 그랬어요. 2025년 이 후반은 엔딩과 비기닝이 동시에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대혁명과 그리고 대변혁을 가야만 하는, 이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길을 온 지구의 사람들이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시 9월달 후반은 물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미디어 또는 약물, 또 환상, 물 부족도 되지만 반대쪽으로 대규모 홍수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물과 관련된 재난과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자그마치 10개의 오비링 바리스가 행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디널 사인에 위치해요. 이것은 행동, 계시, 또 어떤 대변환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온 세계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또 대대적인 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는 신호예요. 그 행성들을 좀 보면 태양, 달, 머큐리, 비너스, 주피터, 그리고 넵튠, 카이론, 플루토, 그리고 북쪽 노드, 그리고 에스테로이드로는 주노, 팔라스, 이런 행성들이 있어요. 엑시온과 넵튠과 토성은
아주 강력한 정확한 T-스퀘어를 이루고 여기서 익시온은 항상 제가 lawless brother라고 말하죠. 무질서와 도덕적 위기를 상징해요. 그리고 화성과 명왕성이 90도 위치. 이것은 개인과 정부, 대중과 권력의 충돌을 얘기하는 것이고 폭발적으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과거에 미해결된 문제를 정리하게 된다든지 또 물과 관련된 위기가 온다든지 또 개인과 국가 권력의 대립이 있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통신, 새로운 차원의 소통 이런 또 변신, 변혁 이런 걸 뜻해요. 9월 22일은 태양과 화성이 9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갈등이 확대되고 시위, 파업이 점점 확산돼요. 9월 23일은 비너스가 목성과 90도 위치해요. 이것은 역시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다든지 또 어떤 사치적인 논란 이런 것들이 대중의 불만을 부글부글 끓게 해요. 9월 25일은 달이 화성과 90도 위치이기 때문에 대중의 분노가 완전히 폭발을 하게 돼요. 제도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있고 제도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돼요. 결국은 밀리다 사람들이 뒤돌아서 권력자들을 물겠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야 대중들은. 이 얘기는 제가 6년 전에부터 했던 얘기예요. 9월 23일은 사자 자리에 있는 금성과 황소 자리에 있는 목성이 90도 위치해요. 이거는 가치 또 풍요로운 사이에서 긴장이 일어난다든지 사치나 과도한 소비가 비난을 굉장히 많이 사게 될 거예요. 이 기간에는.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 다 드러나서 사회적인 불만을 정말 크게 자극할 거예요. 경제적 격차와 사치 문화가 민중의 분노를 일으켜서 충돌하게 되고 정부는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라고 민중들은 소리를 외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베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던 그 영향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들어오는 거예요. 9월 24일은 처녀 자리에 있는 수성과 물병 자리에 있는 명왕성과 120도 위치가 돼요. 이때는 소통이나 기술이나 정책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교착 상태에 있었던 협상, 무역협정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9월 25일은 처녀 자리 달과 천칭 자리의 화성이 90도 위치해요. 이것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하는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가 된다든지 제도의 한계를 느낀 국민들의 분노가 시위로 이어지고 파업을 한다든지 인권 관련 법적 충돌로도 이어져요.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분노가 완전히 폭발하게 되고 또 지도자들에게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하겠죠. 9월 26일은 사자 자리에 있는 금성과 산양 자리에 있는 카이론이 120도 위치가 돼요. 예술과 문화, 자기 표현을 통한 치유, 또 위기 이후의 국가나 공동체가 연대를 통해서 회복하는 길을 찾게 돼요. 문화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의 힘이 더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될 거예요. 9월 27일은 사회 구조에 어떤 규칙을 더 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날이 되고 균형을 찾고자 한다든지 공정성을 찾고자 한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다 더 형평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크게 받게 돼요. 30일은 아러 플래닛들이 역행을 하면서 만나는 각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역행하는 명왕성과 역행하는 천왕성이 트라인이 돼요. 그리고 역행하는 넵튠이 역행하는 플루토와 역시 섹스털 각도가 돼요. 그리고 모든 행성들이 다 역행을 하는 위치죠. 지금
토성과 해왕성이 역시 만나죠. 이것은 오래된 시스템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구조에 대한 어떤 미래를 말해주고 또 급진적인 변화와 구조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부 다 뜻해요. 근데 이것은 하루나 요번 달이나 다음 달이나 여기까지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간 동안 디지털 혁명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영적으로 사람들이 깨어나는 일도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만 이념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요. 청소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위험한 점은 리더십이나 정보에 대혼란이 찾아오고 가짜뉴스와 잘못된 판단을 또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더 점점점 확산될 수 있어요. 자연재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대홍수, 대지진. 다만 최근 몇 달간 벌어졌던 것들은 사람은 많이 죽지 않았어요. 다양하게. 아웃어 플래닛들과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깨어나게 되고 또 이념적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한꺼번에 다 모여있는 날이 9월 30일이에요. 이 날은 앞으로 다가오는 몇 년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글로벌 시스템이라든지 집단의식이라든지 사회적 정체성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게 돼요. 외교적인 면에서는 정말 오랫동안 팽팽한 긴장이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인권 문제도 크게 떠오르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진통이에요. 혼돈과 그리고 치유, 권력의 붕괴와 민중의 부상, 그리고 새로운 균형을 찾고자 하는 대전환점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모두 천칭자리와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경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지도부가 협상할 수 있고 이웃 국가의 외교적 문제가 완전히 중심 주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더 강력한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기존의 관계는 붕괴되기도 해요. 그리고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계약, 국제적인 조약 모두 다 재조정될 거예요. 그리고 AI나 감시체제, 혁신의 윤리 문제 등이 기술과 인간 이 두 개가 어떻게 동시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다루는 대화가 활발해지겠죠. 이번에 벌어지는 리브라 에퀴낙스 그리고 플루로가 아우터 바운즈로 남쪽으로 가는 것은 잠깐 동안에 지나가는 어떤 변환점이 아니에요. 1000년에 한 번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문을 지나서 이제 인류는 민중의 권력 시대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꼭 겪어야 하는 불가피한 진통이에요. 온 세계가 이제 진정한 소버렌티는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 중국이 우리의 적인가? 또 중국이 우리와 무역을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해갈 것인가? 거리마다 시위와 대혁명이 일어나고 억눌렸던 목소리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시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미래를 정리하시면서 과거를 정리하면서 미래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